네, 4월 24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아이고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와, 시간 진짜 예. 빨라. 3분의 아유. 1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 자, 이번 주간이 이제 4월의 마지막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우선 공지 말씀부터. 내일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내일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 실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야. 네. 그래가지고 둘이 봄 정기 노회라고 네. 노회에 가야 됩니다. 노회는 뭐 하는 거예요? 노회가 뭐 말하자면은 노회가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모이는 정당으로 들어가면 노가 늙을 노자야. 아, 맞네. 늙을 노자. 그러니까 월거분들이 모이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제 교회마다 이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잖아요. 목사도 장로야. 목사면서 장로지. 네.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장로고 해서 장로의 노자가 거기. 그래서 장로들이 다 모이는 자리. 그 장로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헐, 장롱은 길고 늙은 거예요? 제가 뭐 길긴 하지만 늙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가방끈이 기시지, 가방끈이. 박사시니까. 네. 그것만이 아닌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내일 하루 방송 쉬고 5월 1일은 또 이제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절입니다. 네. 노동절 아침에 저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비록 프리미어지만은 네, 그래서 하기로 했나? 노동절은 우리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된 게. 일반적이지가 않나,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편집 안 하고 살려야겠는데. 안 편집을 좀 부탁. 생방송인데 무슨 편집을 얘기하세요? 그러네. 아이고, 나 깜빡했네. 예. 현우승이세요. 어머, 정신머리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네, 착각하면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내일은 좀 바로 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참, 5월은 또 이제, 또 가정의 달이고, 예. 가정의 달인데, 뭐 계획들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뭐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일단 가족이 원상복구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요. 가족이 지금 해체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네, 저랑 어머니랑도 화해를 해야 되고. 아이고. 네, 해야 될 게 예.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제 어머니는 작년 7월에 갑자기 그냥 사경을 헤매시면서 중환자실 들어가셨지. 돌아가시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네. 뭐 가실 분 애써서 오래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겠다. 한 반년만. 반년이 아니라 하여튼 인저리 타임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진짜 인저리 타임을 주셨고 그 사이에 제가 목사가 됐고 네. 목사 임직식실 날 오셨고 너무 기쁘셨겠다. 그렇지. 휠체어 타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1월에 아주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 주님의 은혜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또 하신 게 효과가 있었고 어머님께서 또 간절히 바라셨잖아요. 목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싶어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괴물로 살다 갈 것 같아서. 아유, 예. 무슨 직업을 택하셨든 이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선한 본성은. 감사합니다. 선합니까? 선하시죠. 하긴 제가 너무 선해서 문제일 때가 있을 정도로. 하긴 제가 뭐 착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착하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송소미 아나운서 가정의 달에 올해는 무슨 선물을 좀 하실 계획이세요? 저요? 저는 매번 그냥 제가 일하는 곳에 있는 제품들 선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해줄지 아직 고민을 못했네. 고민해볼게요. 원래는 아직 부모님이랑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네. 엄마하고.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주도라도 가보고 싶어요. 한라산 등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네. 이거 그렇군요. 본인이 일했던 여수로 모시고 갈 생각은 없어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 아니 제일 익숙할 거 아니야 이 여수가. 그쵸. 근데 벌써 2013년이었으니까 10년 전인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알겠습니다. 10년 사이 여수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저 있을 때는 여수에 스타벅스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래서 줄 서서 밖에까지 줄이 있었어요. 그걸 먹으려고. 아하. 또 신기하니까 네. 없다가 생기면. 그랬던 네. 기억이 나네요. 아니 뭐 어떤 선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달 선물은
김용민닷컴에서. 네. 아이고 너무 이야기가 길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빠르게 치고 들어가려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선씨가 너무 해가지고 계속 타이밍 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전 진짜 제 얘기 그냥 신나서 하고 있었어요. 그거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저하니까 리주가 너무 길었습니다. 길었어. 그래요. 길었어. 자, 지금 또 한러 관계, 한중 관계 지금 거의 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한국은 통상국가입니다. 네. 말하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 없이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땅에 네. 쌀, 감자 이런 거 다 심어야 되고 콩 심어야 되고 또 소고기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그 불가능하지. 이 좁은 영토에서. 네. 또 엄청난 입들이 있는데 엄청난 식사량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또 먹기만 해야 합니까? 뭐 빌딩도 짓고 뭐 이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경제 영토 안에서만 뭐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자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네. 예. 장사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 장사에는 이게 뭐 자존심이란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교역 없이 존재하기가 힘든 나라인 건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과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랑 일본, 이제 개샹마이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일하고 일본은 생산성이 좋아요. 그렇지. 자급자족이 맞다. 가능합니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 갖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철강도 그렇고. 나름대로 기술이 그러니까 그걸 믿고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네가 된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교역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독일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독일이 아주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면서 전 세계 앞에 또 역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뭐 정의의 문제 때문에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 독일은 나치 독일이 아니다. 환골 탈퇴했다. 네. 완전히 다른 독일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교역하자.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라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전 세계의 그런 다른 나라를 네. 교역 파트너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홍장원 씨도 저기 고기 장사할 때 말이죠. 자존심이란 게 있었습니까? 자존심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자존심입니다. 개업날에 그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을 떼어가지고 쌈 싸 먹었어요. 네. 구워 먹었어, 구워. 네,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다. 왜 장사하는 데쳐 사람들은 먹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손님이 왕인데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지만 이 가게의 왕은 손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송소미 아나운서한테 오늘 광고하는 거 줬는데 저는 귤 싫어요. 천혜향 광고 못 하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자존심 내려놓는 거 맞고. 그리고 저기 만약에 이제 오뎅 광고를 하는데 말이야. 그 국물 다시 낸다고 멸치를 해봐. 김용민이가 멸치 싫어한다고 그냥 엎어버리고 버리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살짝 그 얘기 하시더라고. 멸치 싫은데 이러면서 가시던데.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존나 싫어해요. 존나 싫어해. 음식도 그렇고 마른 거 싫어해. 살 없는 거. 네. 아니 여자는 슬렌더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아니, 무슨 우리 모순이야?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1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 제가 그때 누구 좋아했는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알지? 누구요? 이름은 내 기억을 못하는데 마르네. 근데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그렇지, 그렇지. 네.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한. 아유, 무슨 옷이든 입을 수 있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우리 물건 팔려면은 네. 당연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네. 뭐 불의나 부조리를 보고 전략적 인내를 해야지. 전략적 침묵을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야지. 내정을 두고 말이야. 막 이렇게 뭐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봐요. 쉽지 않은 거라고. 물론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그래야 하고, 또 언론도 그렇고. 근데 국가는 그러면 안 돼요. 정부는 그러면 안 돼. 예컨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을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지금 최대 현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편들면은 러시아가 발끈하겠죠. 네. 그것도 중국은 또 하나의 중국. 이 원칙을 비웃으면 중국이 가만 안 있겠죠. 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들을 자극했어요. 말하자면 이거야. 몽골이란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뭐 사전에 이런 그 분위기나 느낌 없이 진로된 거야 이렇게. 네. 아니 한국 말이야.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거기가 있지? 왜 거기서 점유하고 있지? 나가. 몽골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럼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들이받아야지. 도발을 했으니까 당연히. 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됐어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 또 중국에 이렇게 들이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와 이거 보면서 나 미쳤나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싶었는데 주말 내내 내가 한번 생각해봤지. 이 윤석열이 이렇게 빙의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났어요. 네. 어떻게 나셨습니까? 별명이 뭡니까? 윤석열 별명이 뭐예요? 워낙 많아가지고. 멧돼지? 멧돼지 말고 돼지. 59분. 혼자 떠드는. 그렇지. 60분 중에 59분을 혼자 떠드는 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윤석열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뭐 이견을 제시한다든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비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바로 내쫓지.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쫓지. 이런 윤석열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죠.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 이야기는 철저하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확실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말은 무조건 순종하죠.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윤석열 특징입니다. 대통령의 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이든이지, 바이든. 바이든 기시다. 네, 그렇지. 이번에도 제대로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기시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어요. 아니 뭐 컵에 물을 우리나라가 먼저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뭐 이런 낭만주의로 외교에 임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뒤통수 쳐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컵에다가 반 물 채웠는데 기시다가 담배로 그걸 쟀더니 맞네. 아, 정확한 진짜. 표현이- 아이 그럼 비유의 왕, 비유의 왕. 예. 발 침뱉고. 그렇지. 네, 그렇지. 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 김어준 씨하고 한 1년 가까이 한 사무실을 썼었어요. 저는 그 예전에는 커피 하면은 믹스 커피 말고는 몰랐거든.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커피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쓴 커피를 날마다 마시니까. 아메리카노. 거기 이제 그 김어준 벙커원 네. 카페 가서 먹는데 어느 날 이제 커피가 가득 차 있더라고. 그래서 마셨는데 진짜 이거는 독특한 맛이야. 야, 이건 아프리카에서 파는 카페 커피인가 보다 해서 마셔보니까 뭐가 턱 걸려. 봤더니 담배꽁초? 담배였습니다. 김어준이 담배를 피우다 그냥 바로 아니 마시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버린 거야. 독특하더라고. 담배 맛 커피가.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담배 피는 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니. 네.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차 안에 담배를 피다가 커피를 주문해서 넣어놓고선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이렇게 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렸다는 사실을 까먹고선 내가 들어서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 쌤통이네. 네. 쌤통이. 근데 갑자기 쌤통이라니요. 아니야 이제 본인이 커피에다가 버리고 본인이 마시면 그러니까 쌤통이지. 본인 거니까. 근데 나는 내가 담배 피우지도 않는데 그지, 피해자지. 담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마시다가 아주 진짜 김어준 씨하고 같이 사무실 쓰지 마십시오. 갑자기요? 자리 가보면은 네. 새 생명이 자라나. 그래서 거기서 배양되고 있는 배양되고 있어. 막 생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게다가 지하 공간이었고 담배 피우고 뭐 해놓고 뭐 온갖 그냥 치우질 않아 기본적으로. 뭐 구데기 같은 거 있어요? 몰라 하여튼 뭐 무슨 동물인지 내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네. 네. 지금은 좀 깨끗한 데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디? 지금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 새로 스튜디오 생긴데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아니 김어준 총수 외모에 너무 깔끔 떨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 진짜 온갖 새 생명이 다 자라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나? 기시다가 이제 재떨이를 쓰고 있다. 예. 나중에 재떨이를 쓴 그 물 우리한테 마시라 그럴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는 그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가 진리로 알고 있고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중국을 향해서 했던 말도 네. 금액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기업이 160개가 진출한 나라예요. 네. 160개가. 그리고 16만 명 정도가 16만 명 정도가 지금 교민으로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주말 사이에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들이받은 뒤에 막 러시아가 반발하니까 다시 읽으라고 막 그렇게 모욕 주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 각 잡고 진짜 우리한테 보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름대로 제가 계산을 해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듣고 또 방송에 나온 것들 추려봤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핵 개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핵은 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이 왜 핵을 개발합니까? 미국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북한을 위협으로 좀 느끼라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최소한 태평양 앞바다까지 핵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핵탄두 기술 이건 네. 또 러시아가 발달돼 있거든. 이걸 그냥 전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남한 연맥이려고. 네. 와. 또 두 번째,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160개 기업의 자산을 동결해 버립니다. 기업의 자산을 동결해 버린다. 네. 어디 팔지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고 그냥 동결해 버리는 거야. 아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우리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나라라고 규정되는 순간 가능한 거예요. 적국이 되면. 적성국이 되는 거지. 적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16만 교민이 송금을 못하지. 본국으로 송금을 못해. 금융에 큰 지장을 금융 거래도 막혀요? 당연하지. 적국인데 생각해봐. 적국인데 예를 들면 6.25 때 남북이 싸우고 있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송금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네. 자,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러시아가. 또 중국도. 앞으로 북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어떤 수단을 이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를 네. 받게 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나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반대하는 두 나라가 들어가 봐. 아마니 러시아만 들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보 멍청이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네. 또 지금 러시아가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전 시작하면서 유럽이 다 등 돌렸잖아. 서구 네. 유럽이. 네. 저기 나토 회원국들이. 그래서 이제 푸틴이 빈정이상했어.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앞으로 러시아의 수출 대상을 다변화하자, 다각화하자 해가지고 인도 등 또 한국 등 아시아 쪽으로 확대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중국 말고 중국은 또 경쟁자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혜택을 볼 1순위였는데 이제 적성국이 돼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돼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이렇게 러시아랑도 못 친해지게 만들고 중국이랑도 못 친해지게 만들고 미국은 그 사람들이랑 다 그 국가들이랑 다 교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 나름대로 지금 으르렁대고 있지만은 네. 뒤로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실리를 찾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사 한번 보시죠. 예, 저 기사 저 기가 막힙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단절은 우리에게도 재앙이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네. 단절하려고 그러는데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단절은 우리에게도 재앙이다. 저게 맞는 거죠. 화해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기사예요. 네. 그 우리 한국 외교부 대만의 말참견 불어 중국 발언에 이 주한 대사를 초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게 뭐 사실상 기분 나쁜 말을 했단 말이야.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반하고 대만한테 깡패짓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윤석열이가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대만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 참견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우리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야단을 쳤어요. 예. 초치를 했죠. 예. 초치가 그거거든요. 불러서 혼내는 거. 내 친구 하나는 초를 친다 그걸로 잘못 알고 있다. 예. 어쨌든 뭐 그거나 저거나 뭐 그런 비슷합니다.
자, 지금 국내 기업들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에서 철수해야 하나. 지금 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현대차, 기아차도 다 러시아에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160개 기업이. 네. 저것도 들어가 있어. LG 전자도 들어가 있어. 예. 지금 또 게다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 뭐가 있었다고. 초코파이, 그리고. 도시락. 그렇죠. 컵라면. 팔도 도시락. 팔도 도시락. 네. 마요네즈도 엄청난 인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거기 제조 공장이 있대요. 초코파이는. 그렇지. 이게 열량이 높은 거, 추운 나라니까. 예. 저것도 말씀드렸나? 네. 저기 생수도 러시아에서 많이 사간다. 그래요? 소주도 좋아한다던데. 이 그거야. 처음처럼. 처음처럼이 거기선 생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물처럼 마시지. 물처럼 소주는. 마시는 거야. 물처럼 마시지. 그러면 러시아 사람한테 보드카 마시던 사람들한테 소주는 뭐 그냥 음료수지 뭐. 처음처럼을 마시겠더니 물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다 이제 청산을 해야지. 뭐. 네, 왜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이 국가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라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사업을 할 방법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굉장히 이런 민감한 발언을 쏟아낸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특히나 중국이랑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몇 번 이 상처를 입었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사드 때문에도 그랬고. 그렇지. 2016년에. 네. 여러 가지 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는 순간 그냥 생계가 위협될 정도로 얼어붙는단 말이죠. 모든 교육 활동들이. 그러니까 이게 밤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교육하는 분들도 그런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러시아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이나 중국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이 보복 조치를 두려워한대요.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2016년에 사실 냄비는 그 이전에 개성공단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잖아, 박근혜가. 네. 그다음에 최순실 한마디에. 그렇지. 내 친구가 대박이 났어요. 내 친구가 중국에 공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임금으로 네. 냄비를 만들었어. 그 여성 친화적인 네. 브랜드. 냄비인 그녀. 냄비인 그녀가 뭐예요? 네, 냄비인 그녀. 그 브랜드가 그랬어. 진짜 이름이 냄비인 그녀예요? 그렇지. 난 뭐 드립치신 줄 알았어. 냄비인 그녀. 네, 그 그녀 친구. 안에 냄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그녀의 냄비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 뭔가 좀 그렇네. 뭔가 좀 뭔가 이게 좀 약간 브랜드 이름이 이렇게 좀 이름이 약간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 내가 그지 우리가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된 거야. 뭔가 집사야. 그래요? 아유 집사인데 집사가 냄비인 그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불편하네. 아유 제가 무슨 소리 잘못했네요. 들어가 제가 있어. 잘못했네요. 희소구가 들어가 아니 있어. 우리가 써봤어. 냄비인 그녀. 아니 네. 냄비를 냄비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러면은. 네. 그 냄비를 주로 이제 그녀가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왜 이렇게 뭐 연상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냄비인 그녀. 네.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중국에서 대박이 났는데 사드 때문에 또 1년 만에 폭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박근혜는 공평해. 그러네. 내가 한마디 했어요. 박근혜는 공평하다고. 예. 그렇게 이거 보세요. 보수 정권 들어서서 우리 기업들이 좋은 적이 없어. 항상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판단과 터무니없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개피를 본다고.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주 정말 관계가 복잡해져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골탕을 먹게 됐는데 자, 아까 그 기사 마지막 한번 봅시다. 미국 우선주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순전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인플레 방지법이나 네. 뭐 반도체 보조금 네. 관련해서 전부 다 지금 미국 산업만 지금 보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해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 네. 아니 국제 관계에 있어서 뭐 의리, 도덕, 뭐 신의 이런 낭만적인 단어로 작동되지 않는 게 국제 외교입니다. 철저하게 자국 이익 우선으로 돌아가는 게 국제 관계고요. 네. 요즘은 그런 게 더 심해져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각광을 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자국 내에서. 네.
해외에서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발언하는 대통령들, 푸틴, 트럼프도 사실 그랬어요. 트럼프도 네. 그렇고 그치.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다마는 어쨌든 그 국제 정세를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글로벌 호구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퍼주고 앉아 있으니. 그 미국의 역대 정권들이 왜 그렇게 동맹국들에게 잘 챙겨줬느냐. 네. 동맹국들 잘 챙겨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덕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 챙겨주니까 또 우리가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네. 그 미국한테 좀 상대적으로 기우는 외교를 했던 것이고 네. 한미동맹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고 네. 그랬던 거죠. 네. 역대 정부는 이게 동맹국들을 확 휘어잡아야 그래야 이제 사실은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챙겼는데 이 저 바이든 정권에서는 동맹국 국물도 없어요 지금. 네. 봐봐 보조금 전기 자동차 보조금 심지어 미국 땅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인데도 그 중국산 재료 썼다고 소재 썼다고 광물. 광물을 썼다고 그냥 바로 아웃시키잖아. 네. 바이든 정권의 이런 이 뭐랄까요? 이 정말 소갈딱지라고 합니까? 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윤석열이가 결국 미국이나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중국 들이받고 러시아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아마 윤석열이 멘털리티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 소련이래. 러시아하고 중국 들이받으면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국물도 없다는 점을 좀 우리 윤석열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더 미국한테 줄 게 많잖아. 미국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이 너무 까불어가지고 한번 좀 밟으려고 하는 거니까 못 본 척 해. 못 본 척 하라고. 그러면 이 미국이 에이 그래 뭐 적당히 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네. 이러면서 지들끼리 거래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와 이런 이 강국들의 결탁은 야합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네. 그거 사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참 민망한 일인데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거의 직전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습니다. 네. 미국이 필리핀 먹고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걸로. 네. 들었던 거. 그게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아니야. 네. 테프트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고 말이죠. 네. 그래서는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먹고 찢어먹고. 그것도 모르고 고종이 미국과 조선의 그 외교 관계를 맺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보면은 네. 거기 그게 있거든. 한 나라가 뭐 위협을 당할 때는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준다. 지금 딱 그 상황이다 해가지고 네. 미국 쪽에다 사람을 보냈어. 지금 일본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미국이 도와달라. 네. 그럼 뭐야? 미국은 이미 다 거래가 끝났는데 일본하고. 뒷구멍으로 일본하고 이미 다 거래를 끝낸 상황이었죠. 미국이 그냥 쌩 까버렸지.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야. 지금 호기롭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들이 받고 있는데 아니 우리 주권 침해라면 싸워야지. 네. 그냥 뭐 닥치고 싸워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왜 들이받아? 러시아는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전 터지고 나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제재를 했을 때도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이해해. 뭐 너희들 한미 동맹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해. 이랬거든. 네. 지금 완전히 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구현할 수 있는 국익이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아니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력은 아마추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예요. 아마추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는 그렇지. 거잖아요. 아니 사회인 야구에 야구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아무리 아마추어 야구라도 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보가 없고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표현도 과분할 정도의 사람이 지금 외교 이
저걸 조종관을 잡고 있으니 이 제대로 작동이 될 리가 없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건 국민들 뿐입니다. 특히나 군사 전문가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냥 우리가 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게 전쟁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앞다투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은 군대 자녀 보낸 분들이 동의가 될까? 자, 저기 우리 조 팀장님, 박순찬 아벡 그림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저 기시다하고 네. 바이든이 웃고 있죠. 뒤에서 윤석열이가 지게에다가 각종 무기를 들고 또 강제징용 배상 등 선물을 들고 좆바가 하고 있단 말이지. 예, 좆바가. 우리 박순찬 아벡 전에 한번 나오셨죠. 예. 그러니까 기시다가 형님도 마음에 드시죠? 네.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 너무 잘 그려. 네. 정확해. 네. 저거야. 아주 호구가 돼가지고 정말 나라 망신 역사 앞에서 정말 선열들 앞에서 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네. 예. 아니 이런 대통령도 보수 대통령이라고 지금 보수 일간지들이 쉴드를 치고 있는 꼬라지도 너무 보기 싫은 게 지금 미국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 뭐 북한에서 핵으로 도발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러시아 혹시라도 만약에 상황이 생긴다면 확실하게 한국 보호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거를 기사로 엄청 쏟아내고 있어요. 네. 뭐야, 미국이 대놓고, 야, 한국, 우리 꼬봉이야.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를 마치 지금 국민들 안심시키려는 용도로 지금 가져다가 그 기사들을 엄청 뿌려내고 있어요. 나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들은, 보수 언론들은 그런 게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선택은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윤석열의 이런 외교는 잘못됐다. 네. 응? 지금까지 뭐 대미 굴욕 외교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들이받는 이런 음주 운전의 다름 아닌 폭주 외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다.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윤석열을 타도하는 겁니다. 타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네. 이 주장에 뭐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 없겠죠.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행동합시다. 그래서 어떻게든 6월 말로 못하면 음력 6월 말로 네. 반드시 청산합시다. 반드시 청산 좀 해요. 기한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쫄리십니다. 지금. 상당히 쫄리셔. 네. 아니 2달밖에 안 남았어. 뭐 공약 같은 거 거신 거 있으세요? 공약 같은 거? 네. 공약 안 거셨던 것 같긴 한데. 아니 이제 저 친구한테는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 쓰레기 친구들. 네. 팔을 하나 걸었어. 팔을 걸었어. 팔을 팔을 걸었다고. 팔을 걸었어. 여기 지금 뭐 네. 벗을 수가 없는데 여기 선이 그어져 있어요. 나중에 여기 여 자르고 내부자들은 저희 예, 여러분 빨리 타도합시다.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네. 그래요. 송섬이를 그래서 SBS에서도 보고 저 MC 장원을 MBC에서도 보고 그럽시다 빨리. 저 지금 MBC 나가고 있습니다. 라디오잖아. TV에서. 알겠습니다. 나갑시다. 예. 자, 광고 갈까요? 네, 첫 번째 광고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당도 제주 천혜향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정말 맛있는 과일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느리게 걷는 고당도 천혜향입니다. 느리게 걷는 농장의 제품이에요. 여기 제가 먹어봤거든요. 네. 네. 고기야 고기. 어. 아주 맛있는 고기. 원 세상에 과일인 줄 알았는데 네. 고기예요 고기. 진짜. 과즙 팡팡입니까? 너무 드셔보고 싶으시죠? 과즙 준비 거기- 중입니다. 이거 상추하고 고추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더라고. 그 정도. 진짜야 너무 맛있어. 과즙이 거기 육즙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혜향이 그 뭐라 그럴까 뭔가 활력 있는 성생활을 만들어주는 음식 중에 상위권에 꼽히고 있더라고요. 아하 천혜향. 그래요. 네, 그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 천혜향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성호르몬 이게 호르몬 수치를 좀 높여주나 봐요. 여성분에게만 아니면 남자 남자에게도? 여자 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뭐 먹어서 뭐 하나. 왜? 아 그래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자, 제주는 감귤이 아이고, 유명하죠. 뭘 달아, 이거? 아, 달아요? 불이 당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어때? 고기 같지? 고기야 고기. 진짜 대박인데? 왜 이렇게 달아? 그리고 왜 이렇게 쫄깃해? 여러분 이거 이 세상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어머. 처음 겨우 마실 거예요. 아니, 너무 고기야. 신기한 게 저는 방송 직전에 양치를 했거든요. 근데도 달아요. 그러면 당도가 얼마나 높다는 거예요. 와, 이거야. 보통 양치하고 먹으면 쓰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써요. 너무 신기하네. 고기야 고기. 그 한라봉, 뭐 레드향, 천혜향 등 굉장히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천혜향은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입니다. 껍질 벗기기도 쉽고요. 카르티노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항산화 효과도 좋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력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쪽이 좀 호르몬에 좋다 얘기를 또 해주셨고 이런. 급하게 먹다 다 걸렸어. 자, 껍질을 벗기는 순간 그 향이 천리를 간다고 해서 바로 이름이 천혜향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배송받는 순간 단순 과일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강제 착색이나 강제 후숙, 왁스 코팅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깐깐하고 더욱 까다롭게 선별한 프리미엄급 천혜향입니다. 고급진 달콤함. 그렇지. 딱 그 느낌이에요. 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천혜향 시즌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최고야 최고죠. 어머, 진짜 달다. 제철에 먹어야지 또 맛을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을 텐데. 과도하게 달아서 싫다는 분들 이거예요 딱. 저도 과도하게 단 거 싫거든요. 내 취향 딱 저격하네. 네. 그래요. 맛있습니다. 게다가 단단해. 그래서 씹을 때마다 씹는 맛도 있어요, 또. 아까 고기 같다고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쫄깃한 맛 때문에. 씹는 맛도 그만이고요. 향도 좋고, 천혜향은 뭐 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당도도 높아가지고요. 진짜 너무 아이들도 맛있네.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무게와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33,000원부터 85,000원까지 무게와 그 크기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니까 또 확인해 주시고요. 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김용민 TV에서도 전화 주문이 가능해졌습니다. 1544-1871 평일 10시부터 6시까지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1544-1871로 전화 주문 주셔도 아이고 이제 가능합니다. 저기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께 네. 희소식이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자, 1544-18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천혜향 이런 건 정말 선물하기도 너무 좋겠다. 선물. 네. 요거 선물은 보통 그냥 하기 뭐하잖아. 내가 먹어본 걸 선물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괜찮은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를 믿고 이건 그냥 선물하세요. 이건 제가 저기 윤석열 이름으로 네. 푸틴과 저기 누구야 시진핑한테 보내겠습니다. 예. 풀리겠네. 네, 풀리겠어요. 화 풀립니다. 이 정도 마시면 화 풀려요. 야 정말 참 예. 아니, 근데 윤석열 이름으로 보내면 안 되지.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예, 우리가 너희들 적대할 마음이 없다. 네.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예.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느리게 걷는 농장의 고당도 제주 천혜향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강추입니다, 강추. 예. 자, 그리고 다음 제품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 짜란, 어묵탕이랑 호박 군고구마 말랭이 맛있구마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거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아, 맛있구만부터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맛있구만. 자, 맛있구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 말랭이 찾으시는 분들 간식 필요한데 너무 달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막 너무 비싸거나 부담스러워도 힘들잖아요. 맛있구마는 10봉에 2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 봉에 2,500원 꼴이에요. 자, 가장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서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으로 판매 중인데요. 충남 태안 지역의 고구마 제품 중에서 엄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오늘 소개할 아이고. 청정 태안식품의 맛있구마는요. 태안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호박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말랭입니다. 사실 호박 고구마가 고구마 중에선 끝판왕이거든요. 네. 그 맛이 일반 고구마보다 훨씬 달고 부드러운데 섬유질은 훨씬 풍부하단 말이에요. 비타민, 뭐 영양소도 풍부하고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대용, 다이어트용으로도 좋단 네. 말이에요. 실제로 PT 같은 거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고구마 이게 삶아서 드시거나 하는 거 힘들면 말랭이 사서 드세요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식단 조절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자, 호박고구마를 그냥 말린 게 아니라 손수 구워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달콤하고 쫀득하고요. 첨가물이 전혀 없이 100% 태안 호박고구마로 너무 만들었습니다. 맛있네. 아우. 진짜 젤리처럼 쫀득쫀득하죠. 네. 거기다 이걸- 달콤함은 마탕 같고요. 아메리카노에. 요즘 딱이죠. 이게 원래 또 달달한 건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노의 맛있어. 쓴맛과 이 서산 태안. 호박 태안 죄송합니다. 청정 태안 맛있구마 하고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네. 자, 편의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기업 제품들 많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꼭 비교해 주시고요. 맛, 용량, 가격, 원산지까지 꼼꼼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맛있구마가 단언컨대 월등합니다. 네. 자, 10봉에 25,000원이고요. 20봉 하시면 5만원, 30봉에 7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1544-1871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그래 1544 187 하나로 네. 전화로 주문하세요. 네. 네. 아, 이건 이렇게 하나씩 딱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핸드백에 넣고 다니시면서 네. 배고프실 때 하나씩 드시고 당 떨어질 때 드시면 좋아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딱 넣어놓고 당 떨어질 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이게 씹는 맛도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 방지도 되고요. 또 단맛이 또 잠을 좀 깨워준단 말이에요. 네. 자, 호박 군고구마 말랭이 맛있구마입니다. 여기서 송선미 아나운서는 당 떨어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요즘 그래요. 어떻게 알아 그래? 저 당 떨어지면 약간 빈혈기도 있고 약간 손떨림도 있어요. 아 그래? 눈밑도 떨리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심하대요. 맞아요. 당 떨어짐이랑 이런 게. 그러니까 당을 이제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그 에너지원으로 쓸 게 이제 부족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 활동이 저하되면서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어지러움증도 오고 무기력증도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길래 나처럼 당을 많이 비축해놔야지. 당 떨어질 일 없으세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 쓸 당들이 엄청나죠. 네. 다 먹었네 벌써. 네. 다 먹었어요. 다 드셨어요? 네. 자, 뒤에 보시면 뭐 유통기한도 나와 있고요. 원재료명과 함량까지 꼼꼼히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태안 황토 호박고구마, 맛있구마, 군고구마, 말랭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일단 저렴해요. 그러니까 10봉 하셔서 25,000원, 한 봉지에 2,500원 꼴로 구매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번엔 이제 드디어 어묵. 네. 예. 아 기다리던 메인. 뜨끈한 거 드셔야죠. 네. 아니 근데 어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생선 귀여워요. 모양이에요. 오. 너무 귀여운 어묵 모양인데 한번 이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먹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모양 찾아보는 맛이 있어요. 아유. 야 이거는 너무 시원해? 술안주인데? 난리 나요? 어. 자, 밀가루 없는 쫀득한 어묵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니, 밀가루가 없어? 청정 어묵입니다. 네, 없습니다. 밀가루가 없어? 100% 어묵이야 그럼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오 대박인데? 자, 넉넉한 프리미엄 모둠 어묵탕, 수제 어묵 500g에 물 어묵 450g에 어묵 스프 2개까지 통으로 들어갑니다. 야, 진짜 최고급 어묵이네. 저 네. 방부제, 보존제 없습니다. 야 이건 그건 단백질 덩어리네 이거. 네, 완전 화학 첨가물 없는 완전 건강한 어묵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야, 추천드리고요. 너무 이게 맛있죠? 밀가루가 없다는 어묵이 뭔지 알겠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야채콘 어묵도 있고 깻잎 어묵, 오징어 야채 어묵, 순살 어묵, 매콤 어묵, 물 어묵까지 들어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푸짐한 모둠 어묵 950g 거의 1kg거든요. 6인분에서 8인분 정도입니다. 6인분에서 8인분인데 김 PD님 워낙 좋아하시니까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국내에서 사용되는 생선살 중에 SSSA 등급의 흰살 생선만을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밀가루 없이 생선살의 응고를 위한 최소한의 감자 전분만 넣어서 생산을 한 거고요. 들어가봐야 감자 전분. 네. 어묵의 식감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찜기를 통해서 한 번 찌고 그 다음에 고온에 살짝 튀겨서 다시 한 번 더 전통 가마 기법으로 기름기까지 쫙 뺐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거친 거예요. 찜기에 찌고 와. 고온에 튀기고 가마 기법으로 기름기까지 쫙 뺐습니다. 기름기도 뺐고. 그러니까 이게 느끼하질 않은 거예요. 어쩐지 기름이 너무 둥둥 뜨질 않아요 지금 국물에서. 자, 이 건강 어묵이네 건강 어묵. 푸짐한 이 맛있는 어묵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950g 거의 1kg인데 네. 18,500원밖에 안 돼요. 에? 저 사실은 이 근처에서 어묵 되게 잘 먹거든요. 한 요즘에 어묵 3꼬치 정도 먹으면 기본 3,000원, 4,000원 해요. 근데 이거 지금 18,500원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 배송비 게다가 당연히 밀가루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네. 살도 안 찔 거 아니야 당연히. 국물 좀 먹어볼까? 네.
너무 시원해 보인다. 제가 요즘 운동한다고 탄수화물을 조금 덜 먹으려고 하고 단백질 위주로의 식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거 먹어야겠네 그러면은. 단백질 찾아 먹으려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맛있는 닭가슴살 단백질 아니면 없어. 소고기. 네, 그리고 생선살인데 생선은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맨날 이제 이렇게 어묵으로 먹으면 좋은데 해먹기 힘드니까. 어묵 같은 경우 보면 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묵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자 밀가루는 최소화되어 있고 생선살로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도 안 쪄. 아니 진짜 쫄깃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내가 어묵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통영 청정 어묵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중간중간에 오징어살이 막 씹히네. 이렇게 많이 줘. 오징어살까지. 와 이거 봐. 이런 아유. 오징어 모양도 있어요. 오징어 모양이네 오징어살은. 그리고 깻잎이 들어있는 생선 모양. 이거 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물어묵도 들어있고요. 네. 이것도 뭐야? 와. 이렇게 제가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야. 긴 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 어떻게 이 맛있어? 부산 여행 가시면 그 유명한 어묵 브랜드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 기차역에도 어묵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오시는데 거기서 사서 드시는 어묵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해. 아니 그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국물을 어떻게 만드신 거야? 어묵 스프가 들어있구나. 자 그럼 그냥 물에다가 이 어묵 스프만 넣으면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 실장님, 실장님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뭐요? 절대 자의적으로 뭘 넣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대로만.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거 어설프게 뭐 도전하다가 망하거든. 새로운 도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장모님은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만 갑니다. 예. 내비가 매콤한 것도 있네. 제주도를 알려주지 않거든. 제주도가 없는 줄 알아요. 진짜 통통해 어묵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하네 완전. 다 먹었습니다. 벌써? 네. 게다가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밀가루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좀 뻑뻑하거든. 이게 생선살로만 되어 있으니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후루후루 그냥 넘어가네. 너무 맛있다. 잘 국물이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역 앞에서 파는 오징어 모양이 이거구나. 그 안에 오징어살 막 씹혀요. 나중에 그 집에 왜 그 사리 같은 거 남아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우동 사리 같은 거 남아 있거나 할 때 이 국물이랑 같이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그죠? 오뎅 어묵 어묵 우동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국물이 진짜 시원하네. 진짜 이거 먹으니까 넉넉합니다. 감옥 들어갈 생각이 사라지네. 무슨 소리야?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감옥 들어가시면 못 먹어요. 그래. 밖에 있어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묵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김 PD님. 이건 매니아 정도가 아니지. 자, 어묵이 지난번에 그 EJ 500회 하는데 네. 어묵을 가져 아무도 안 먹더라고. 네. 내가 먹었는데 김태현이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방송 마치고 나오니까 김태현이가 다 먹고 가버렸어. 아이 새끼가 내가 침을 뱉었는데. 방송 내내 머릿속에서 끝나고 저 어묵 먹어야지 그 생각만 하셨거든. 그럼. 네. 근데 끝나고 어떻게 김태현이 다 먹었다니까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연락도 안 해. 족박아에 못 나오잖아. 네. 어묵 원수. 그래요. 이게 미디어 실험 나갈 때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실험 함께 하시고 잠시 후에 이상민을 이겨라로 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조건부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Украина – это красивое, больш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котором живут люди, которые разговаривают украинскую, угорскую мову,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я хочу, чтобы они знали правду. Правду о том, что это... Подождите, но Савик, извините. опять на личности. Савик, Ну это... Да вы что, с ума?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그 6.25와 같은 이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 비율을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협약서와 또 미인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가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드렸고 그중에 4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윤 후보님이다. 최근에 2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47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쓰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무력으로 억제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실제로 지원한다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발언을 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최근 중국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난하는 괴담이 들린다며 황당한 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경제 엉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도 될 위협을 해서 괜히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가 걱정하게 만드는 일, 선제타격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국내 방위산업을 망쳐가면서까지 사드 도입하겠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긴 한데 그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입니다. 여러분. 네, 자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디어 실업만 따로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보시면 되고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딴 데서 어떻게 요령 피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줌바가를 틀어놓으시고 스크롤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정주행하세요.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네. 그래도 내가 만족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 가시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야 이제 조회수가 양쪽으로 다 올라가니까 그럼요. 양쪽 다 보셔야겠죠. 네. 자, 오늘은 이상민을 이겨라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님 그리고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아니 오실 때마다 뭔가 이게 이슈가 하나씩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 없으신가 해서. 뭐 특별한 이슈요? 개인적 이슈. 개인적 이슈. 개인적인 거요? 전에는 한번 또 엄청 속상해서 한번 오시고, 맞아. 한번 엄청 화나서 오시고, 이번 주는 뭐 다행히 별일이 없으셨나 보다. 별일은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아직 선언은 안 했지만 지역구로 준비를 네,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경이라는 인간이 참 그래도 괜찮게 살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 되게 오래전에 제가 네. 이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했었고 주유소 아르바이트 됐어요? 새벽 아르바이트 당연히 해야죠. 아이고야.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제 학원비를 제가 벌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새벽에 실은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갔더니 그때는 네. 저도 이제 10대 후반에 저는 대학을 일찍 갔거든요. 몇 년도였어요, 제가 그때가? 중학교를 검정고시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검정고시 하면은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는 고1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일찍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도 저는 미성년자잖아요. 왜 검정고시 하셨어요? 얘기가 좀 길군요. 아니 짧게 하면은 아버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도망 나왔는데 전학 서류를 떼면 아버지가 찾아오기 때문에 전학을 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했다. 아이고야, 가정사가 또 있으셨구나. 네,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와서 어린 여자애가 와서 하겠다니까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은 너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사줬던 게 주유소 아르바이트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년 전에 20여 전에 인연이 되셨던 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사람을 모아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도 네네. 인간 이경이 잘 살았구나.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계속 그동안 인연이 되셨던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네. 많이 열심히 해주십니다. 야, 우리 소식이라면 소식이겠죠? 와, 이경 대변인께서는 저 8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80년생 맞아요. 1980년생. 예. 전두환 때 태어났어. 네.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치 개그를. 손세현이는 노태우 때 태어났고, 노태우 때. 예. 박정희 독재도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 정말 숨기는 쉬고 살았습니다. 저 10월 17일이에요. 79년. 9일이나 겪었습니다. 9일이나. 다시 들어갈까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심각하게 상의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이 박정희 독재 밑에서 못 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어머니가 낙장 불입이라고. 그래. 진짜. 네. 아니, 이경 대변인께서 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 그때는 뭐, 한일 월드컵 그때였나? 그렇죠. 그때가 아니지. 아니 그때 아니고 이제 저는 그때 얘기했던 것은 99년도 IMF 시기에. 바로 그 이유죠. 바로 이유죠. 네. 대단합니다. 씩씩하네 우리 이경. 정말. 힘세요. 네. 아주 제가 너무나 이제 19년생이니까 씩씩하고. 한 살 많긴 한데 제가 대학교를 재수해가지고 동기들이 다 80년생들이에요. 제 친구들이 다 80년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친구.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한 명을 내가 먼저 해야 되거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80년생이 누가 있냐면 전민기 씨. 전민기가 80이야?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용민 PD님이 반갑지 않아 할 이름 거의 없다가 80년생입니다. 진짜요? 근데 궁금한 게 왜 거의 없다 오빠랑은 친구고 민기 선배는 형이라고 해요? 거의 없다는 친구 하자니까 친구 했고 민기는 친구 하자니까 안 된다고 자기가 동생으로 남아야 계속 나한테 기댈 수 있다고 동생으로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동생으로 친구가 되면 뭐 부탁할 수가 없잖아. 진짜로? 앞으로 부탁할 게 많기 때문에 친구 되면 안 된다고. 이경 대변인님은 거의 없다 아세요? 그럼요, 알죠. 제가 뉴스공장 출연할 때 그 다음 게스트, 게스트가 이제 거의 없다 분이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주칩니다. 거의 없다가 첫 곡지가 내인 거 알고 계세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 알아야 됩니다. 온 국민이 알아야 돼요. 아니 근데 저도 그 다스베이더를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랑 내기라고? 그래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해서 혹시 내 계세요 하면 이상할까 봐. 아 그럼 이거 있어요 우리끼리 있는 거. 혹시 사륜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사륜. 자동차 사륜. 네.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네. 그래서 막 인생 거칠게 사는 이유가 오프로드라 그래요. 사륜구동 오프로드라. 자꾸 거친 말만 하고 거친 것을 자기 오프로드 거 보여주려고. 언제 한번 우리 이경 대변인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한번 쭉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네. 말하자면 성년도 안 된 나이에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이 마음으로 사실 진짜 사신 건데 이게 전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 원래 태생이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내가 가장이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커야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한 건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정치할 때 도움이 많이 그걸 당연하지. 네, 그 삶의 경험 같은 것들이 축적돼서 저는 솔직히 이 얘기가 그냥 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본인이 막 그거 스토리로 막 만드는 게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었어요. 다 저도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책 이름이 뭐야?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 없는 거야. 단 명박에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화 참조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신화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신화는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요즘 뉴스공장 아침에 출연하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고. 인기가 거의 아주 눈밑이 MC 장원님하고 똑같이 변하고 있어요. 난 그날 때 안 그랬어. 아 근데 요즘에 분장도 열심히 하시던데? 예. 그래서 김종인, 박근혜, 여러 가지 분장을 해가지고. 아니, 분장하는 거예요, 분장?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절대 거기 있는 스태프 놈들이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지들 하는 거 바빠가지고 총수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네네. 지금 내 성대모사를 한다고? 그렇다고 봐요. 그런 성대모사를 할 적에는 당연히 그 저작권료를 내야지. 그거는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그 금태섭이를 만들어야겠다고 봐요. 금태섭이를 다듬으면 은태섭이 된다고 봐요. 야, 근데 이거 들고 하시는 이유가 있네. 이거 없으니까 텐션이 훅 떨어지네. 자신감도 떨어진 것 같아. 내면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뉴공에서는 되게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한동훈 할 때도 이렇게 막 이상한 포즈까지 갖고 윤석열 할 때도 맞아, 손짓도 하던데. 바로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그 분장을 해야 되는데. 분장까지 해? 그거 들고 하지 왜 그냥. 총수가 더 기대치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네네. 피곤해지는데. 그것도 억측이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뭐야. 제가 이거 저희 코너가 그 이상민을 이겨라. 그렇습니다.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CBS 라디오에 지금 고정 출연 중인데 이상민을 만났어요. 저 더불어민주당 대선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요즘 잘 보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요즘 어디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공장도 나가 있고요. 그래서 김용민 TV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거기 논조가 어때요? 그랬더니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또 욕을 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놀리고 있다. 비판적인 논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뵌지 안 돼가지고 그렇지. 그랬더니 김용민 걔 왜 이러는 거야? 걔 희한한 사람이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처음이고. 이러는 거야 왜? 이러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저도 요거 가능한 걸 증명하자. 가면 하나 만들어 와. 형도 하나 하자. 나도 와야 될 거냐? 이건 내 거야. 왜 또 뺏어가는 거야? 이게 원래 지금 하나 주니까 강제로 먹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하나 하고 싶다고. 욕심나. 이거 가져가세요.
뭐야? 김성태. 안 되겠다. 달라. 비슷한 하지만 다르네. 이상민 김성태가 다르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난 자꾸 전달을 하려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 제가 사면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김숙선입니다. 뭐 세상 보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내고 사실상 바른정당이랑 똑같다가 바로 복당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너 이 새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어디 가세요? 대구에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운동선언에 벌어진 덩켓처럼 가만히 계시면 봐야겠습니다. 너는 쭈가리 아파. 황교안이랑 같이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아니 제가 왜 뒤집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뒤졌습니다.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내 밑에 있을 땐 살살거리다가 내가 감옥 가니까 바로 특검을 하지 만들고.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 이게 대화가 되네. 아, 그 제일 웃긴 게 그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팩트만 얘기하시고. 사실을 얘기하세요. 비방은 하지 마. 예. 아, 비방은 하지 마시고 사실만 얘기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좋겠다. 남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남이 자기를 비판하면 다 그냥 팩트만 얘기하네. 아니 자기는 그냥 부정선거 얘기를 맨날 해놓고서 팩트 이야기를 꺼냅니까? 참 재밌는 바닥이에요 이 바닥은 정말. 아니 근데 난 놀라운 게 이상민 의원이 아니 그 본인이 그렇게 지금 당심을 그 모독하고 역행하면서 정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 그러면 비판받을 각오하고 그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꿈이 국회의장이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지. 딱 2표 얻었어. 딱 2표. 누가 꿈이 국회의장이라고? 이상민 의원 꿈이. 지난번에 그 도전했다가 2표 받았어. 2표. 한 표는 자기 거 아니야. 누구야? 모르겠어. 2표도 아니고. 한 표가 누군지 알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서로 주변에서 그 한 표가 본인 거라고 막 했는데 그래서 다 한 표밖에 없는데 한 몇 명이서 본인 거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한 분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갖고 자 봐라 나다. 야, 자기가 찍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된 거네. 아유 그럼 대박이다. 사진까지 대전 찍어서. 동구의 모 의원은 본인이 그때 선대본부장인가 한 분 맡았는데 안 찍었죠. 아니 저기 이상민 선대본부장인데 네, 그런데 안 찍었어요. 근데 이상민 안 찍었어. 내 거라고. 이상민 의원께서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찍어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다른 분이 사진을 딱 잡아라. 이게 나의 표시다 이렇게 했죠. 그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하면 이제 후보가 많아요. 하고 싶다 해서 다 후보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한 표도 안 나오면 창피하니까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서로 찍어주자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나쁜 새끼들이 예, 지가 배신 때리고 지 이름 찍어요. 그러면 걔는 2표 나는 빵표입니다. 그래서 4표까지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생기는데 저도 2표 학교 다닐 받았죠. 때 왜 그 반장 선거 나가잖아요. 네.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제 이름 제가 찍었죠.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 내 거 네. 내가 찍어야죠. 내 한 표도 소중해. 아니, 왜 남을 찍어야죠? 내가 나를 지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럼요. 근데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남도 나를 믿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장철민인데 장철민은 자기가 이상민 선대위원장 해놓고 이상민 안 찍었다. 네, 그때 이제 의장 선거 당시에.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대전 동구라고 하셨으니까. 네. 예. 차지 저는 책임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좀 시끄러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 선대 돈봉투 의혹, 과연 이 전말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모르죠, 지금. 검찰이, 그 몇만 개의 그 녹취록 중에 그래도 지금 몇천 개가 공개가 됐대요. 그래서 그 속도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다 녹취록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아마 귀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고 있고요. 귀국해야지 이게 결말이 뭐 일정을 앞당겨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모든 책임을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쪽으로 막 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또 이상민 의원도
그러네요. 이상민도. 네. 근데 이제 이상민 성대모사 한번 하세요. 송영길 들어야지. 저 뭐하는 거예요? 송수박 들어. 내가 수박이야. 근데 얼굴 또 따라. 얼굴을 맹. 윙크는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 사장님 얼굴 모사 전문 아닙니까? 저 배워서 오이로 따와서 하는 거지. 송영길 한번 해줘야지. 그럼 송영길. 아 송영길. 송영길. 해도 돼. 송영길이 있어요? 송영길을 처음 보는데. 잘 안 쓰는구나. 논란이 돼가지고. 마이너리그가 있네. 마이너리그가 있어. 송영길은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와야지.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꼬망 따르고 주tem뭐 고맙습니다. 수업이 에이프리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들어오십니까? 비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통화를 했냐 궁금하신 분 많은데 이건 우리 아내 술이 이건 연결 고리 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빨리. 비밀입니다. 마드모아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수사에 기대지 말고 무슨 뭐 출당이나 제명을 당장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상 파악도 안 하고 왜 그렇죠. 그거부터 하자는 얘기야? 진상 파악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상을 파악하는 이제 우리가 뭐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 기구를 꾸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마 저는 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 그럼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잠깐만요. 당에서 전화가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누가 전화질이요? 당이 대변인 씨 전화 들어오는데. 그렇습니까? 꼬망 따르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야 수사권도 없는데 셀프 수사, 셀프 조사하고 이거 넘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서 저희가 또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 일부러 좀 늦게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셀프 조사다 이런 비판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은 당장 해야 된다,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상민 의원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당의 간판을 내릴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거론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그때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였어요. 제가 캠프 때부터 대변인을 해서 아는데요. 그때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에 자기가 대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다음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 현재 당대표하고 계속 연결을 하면서 얘기를 할까, 이상민 의원이. 이건 정말 비열한 방법입니다. 저 비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칼날을 잘 휘두르지 못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로서 억울한 부분 아닙니까?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했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데 노골적으로 비판할 때 좀 민망할 때 이런 화법을 보통 패널리스트들이 다 써요.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 비판까지는 뭐 하지 않겠다. 상황이 그렇다 하면서 그 비판을 꼭지를 따주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에 굳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 워딩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다 계속 붙여 넣습니다. 철퇴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마치 철퇴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분의 어떤 화법은 이번에 이거를 기회로 삼아갖고 송영길도 내쫓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이재명의 어떤 리스크를 더 확대시키겠다.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참으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새로운 제3, 제4, 제5 세력이 등장해서 민주당 이런 것들도 새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갈이 대상이 본인인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본인이 물갈이 대상인 걸 알아요. 그분은 그 사람 말고 그분으로 할게요. 이상민 의원은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본인이 물갈이 대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마치 본인이 물갈이하는 선동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민주당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당 차라리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이상민 의원은 창당, 김태에서 창당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함께 하시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천을 못 받으니까 저기 자유선진당 가신 분이 지금 민주당의 정통이 자기에게 있는 건 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안 될 말이다. 이게 왜 그러냐고요? 나 이성민이요. 나 국회의장 한번 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네. 아 근데 이성민 크리에이터가 확실히 나이가 20대잖아요 지금. MZ는 MZ네. 왜요? 아 되게 이 상황 관련해서 중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옆에서 되게 경청하시면서 얼음을 계속 아그작. 아니 얼음이 하나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양식 먹고 아그작. 아 두 개가 큰 게 엄청 이런 부끄러워 들라는데 옆에서 계속 아그작. 아니 얼음이 두 개가 큰 게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이가 튼튼해. 뱉지도 못해. 뱉으면 어우 막 이럴까봐. 아니 근데 막 그렇게 되게 말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윤영찬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뭐 당내 조사기구를 가동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당내 조사기구를 가동한다고 칩시다. 봤더니 별게 없어. 그거 발표할 수 있습니까? 발표했다간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야. 그 당내 조사기구를 가동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비리를 찾아냈어. 검찰도 못 찾아내는 걸 찾아냈어. 이 정도쯤 돼야 사실은 발표해도 욕을 안 먹는다고. 아 얘네들이 뭘 감추려고 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 근데 찾아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 그냥 단순 몇 명의 어떤 그런 돈 뿌리는 정도의 사태야. 이거 발표하면은 뭘 감추려고 한다, 숨긴다. 이 진상조사기구를 가동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된다고. 저희가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몇 명이 나눠 먹었다고 했죠? 지금 나온 건 90명인데 평균으로 치면은 한 명당 1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지금 대의원 제도를 우리 없애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의원 제도 한 표가 권리당원 60명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리당원 60명을 모아서 자, 저 이번에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느니 대의원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것이 식사 비용으로 나갈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 전당대회 당시에 다른 캠프에 있었던 일원으로서 그 구성을 본다면은 그때 식사 비용으로 나갈 혹시 이게 맞다면은 전제하에 식사 비용을 나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대의원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굳이 밥을 먹이는 일이 없죠. 우리가 일이 없지. 150만 명의 권리당원이 150만 명한테 언제 밥을 다 사고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지금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거기에 대의원들이 60여 명, 평균으로 60여 명입니다. 대의원 제도 없애면 돼요. 그럼 가장 간단하네. 국민의힘도 약간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 대의원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저는 없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우리가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들은 중앙위원회 100% 컷오프하는 제도. 그러니까 천하람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는 안 나오는 거죠. 당원들이 표를 주기 전에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를 딱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이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맞아. 그리고 대의원 제도 분명히 없어져야 됩니다. 대의원들이 지금 16,000명 정도 있습니다. 지역구마다 60명씩. 이거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의원 제도를 없는 어떤 이번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니까 뭐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당도 같이 조사해서 뭐 합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부당한 게 있으면 짚어야 되는 거고 당이 할 일은 그럼 지금의 이런 그 돈봉투가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윤영찬은 무슨 조사기구를 만들자고? 아이고 또 언론을 뻔히 아는 사람이 언론 출신이 그딴 말도 한다는 뭐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냥 반기 들고 싶어서 그 사람은 아직도 대선 경선이 안 끝난 사람이에요. 대선 경선이 안 끝났어. 실제로도 불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다. 뭐 이런 설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재밌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 종편이 요즘 하루 종일 그 이슈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 때도 혹은 뭐 이재명 때도 뭐 계속 하루 종일 그 이슈만 해서 민주당 엿먹이는 그런 그 방송을 했었단 말이죠. 이번에 시청률이 그렇게 안 나온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관심이 없군요 대중이. 일단 기본적으로 등장인물 중에 뭐 대권 주자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송영길이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별 민주당에게 타격이 없는 것이고 게다가 또 윤석열이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괜히 물타기로도 비춰지고 그래서 지금 종편에서 이슈가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이 택한 방식이 어떻게든 송영길 전 대표가 뭔가 부정을 저질렀고 그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조작을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려고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내보내요. 선대본부장이 우원식 의원이셨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 우원식이 그때 송영길하고 경쟁을 했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도 일단 한 풀을 꺾인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진짜 범인이냐 막 그렇게 열심히 부채질을 했는데 나온 게 없잖아. 그것도 저 구속영장 한번 청구했다가 뭐 결국엔 국회에서 그 가결표가 더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부결됐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기소가 됐지만은 이렇다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윤석열이가 이재명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엄플했구나 이런 이미지가 가득한 가운데 윤석열이가 완전히 굴종 외교를 한 이후에 그 거의 기획성으로 이 이슈를 끌어내가지고 날마다 그냥 민주당을 두들겨 패지만은 그 지난번 이재명 건처럼 이건 좀 그냥 실체는 없고 그냥 거품이 끼어있는 이슈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끔 만들었다는 제가 얘기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해도 충청권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제 지인분들한테 많은데 그냥 그분들은 그냥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금까지 지지하셨던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한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이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면은 100만 원씩이면 밥 한 끼, 그럼 몇 명 모여서 밥 2번 사면 없어지는 돈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변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럼 우리도 선거 때 모이지만 국민의힘 쪽 밥 엄청 많이 산다. 그 돈이 그 돈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도 구린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 난리를 치는 게 더 꼴보기 싫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에 또 김연아 전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고향 쪽에 지금 당협위원장 민주당 측으로 한다면 이제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시의원들한테 이제 공천을 준다 이것으로 돈 봉투를 요구했어요.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경찰이 1년을 수사했던 겁니다. 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돈 봉투를 요구를 한 것을 본인의 정치 입지를 다지는 데도 사용했을 거다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돈 봉투를 직접 주고받는 그 상황의 당시에 녹음 파일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이거 민주당의 이번 건에 대해서 같이 이슈를,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 이슈를 제가 뭐 이렇게 충돌시켜서 이것을 민주당 이슈를 좀 덮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치권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쇄신하든지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저는 분명히 대의원제를 없애는 걸로 쇄신해야 된다. 구조 자체를 바꾸면요. 이것을 밥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됩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약간 이 기획성 의혹 느낌이 냄새가 물씬 나는 사실 사건이에요. 사실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 기소된 지가 한참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수사를 이미 한참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안일 텐데 왜 이제 와서 이게 터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건 그거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쇄신안을 내놓고 우리는 국민의힘과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이번 사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부분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 격차로 지금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건 그대로고 이 이슈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봤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를 금방 극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팸코를 가보면은 거기서도 회의적이야. 그래요? 그럼. 거기 이준석 빠들 있는. 그렇지. 뭐, 하여튼 이대남 국민의힘 지지층도 상당히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아니, 뭐 1억도 안 되는 돈, 몇 명? 몇 명이? 90명이 나눠먹은 이걸 가지고 비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아니, 차떼기 정당 누구야?
차로 떼야지 뭐 그런 거 떼고 있어. 자질구레하게. 차로 자질구레하게. 우리 경이 밥 한 번 사면 50만 원 나가나? 밥만 먹어. 내 봐, 그 영포 빌딩에서 밥만 시켰잖아. 100명 가면 50인분 먹는 거야. 이게 경제입니다. 네.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잘한다. 네. 지금의 20대는 근데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당들이 저질러왔던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슈는 그냥 민주당의 이슈로 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비교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실 20대는 그때 이슈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좀 다르다라는 모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상 실장이 그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뭐 물론 이제 구속 기간이 지나서 뭐 보석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온 거긴 한데 지금 정진상이 어떻게 해서 왜 들어갔습니까? 이게 보석 형태로 풀려난 거라 하더라도 이게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보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요. 우선은 유동규 씨 자체가요. 김용 재판에서 자기가 얘기했을 때와 그렇지. 같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전진상 실장의 그 재판장에서 얘기한 게 말이 같은 사안을 놓고 얘기했을 때 말이 다르게 나와요. 한쪽에서는 그렇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뭐 전진상한테 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건데 김용 쪽 재판에서는 뭐 아니다, 전진상 쪽에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막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기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물증이 아직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물증이 아예 없대요. 물증이라고 이게 언론에만 하는 게, 언론에만 그냥 돈을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선거 자금이든 뇌물이든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다. 아직까지도 하나도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쪽 패널에서는 이거 검사들이 이거를 유출할 수 없는 거니까 정보를 유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유동규의 혀. 이거밖에 없어. 나 너무 가까이서 왔네. 너무 개극혐입니다. 그런 개극혐 정말 실망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햄장이도 실망입니다. 왜요? 저 왜요? 햄장 기획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발하십니다. 진짜. 안내부로 돌아가십시오. 왜 자꾸 정치권에 기웃거리십니까? 저 자꾸 갈구는 자 누굽니까? 나대지 마. 고맙습니다. 치트키스네. 입술 모양도 똑같이 하시나. 그래야 소리가 똑같이 나오는 건가? 저 열심히. 진짜로 빙이 되는 것 같아. 얼굴 표정까지 따라해야 목소리까지. 기자 오신 줄 알았어. 우리 그 이사장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뭘요? 그 안철수. 아유, 우리 저 상민영 앞에서는 명함도 못 근데 안철수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은 거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더 똑같을 수 있지만 개그 포인트는 김용민 PD님이 조금 그렇죠. 앞서요. 안철수가 막 열불 냈을 때 그 있잖아요. 띠떼끼하는 정말. 그거는 조금 제가 앞서는데. 욕 부문에서. 용 연습해보세요. 이 십대껴! 아유, 정렬이 개새끼. 손가락 잘리고 손모가지도 잘랐습니다. 개자식. 취한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이 이제 먹히지 않자 좀 난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아무거나 막 던져. 네, 민주당 동본투 사건도 사실은 어떻게든 이걸 엮어가지고 민주당의 스크래치도 내면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향한 공격으로 좀 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도 원희룡이 앞장서가지고 최문순 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민주당 탓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까지 엮으려고 하는 듯한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가 요거 국가에서 다 사가지고 공공매수 해가지고 나눠주자 나중에 아파트도 미분양되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자 사건 원인 제공자는 입 다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인 제공자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원희룡이 했습니다. 아유 정말 이 비루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해서 탈출이 되겠냐? 야, 이건 얘네들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 악마화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게다가 러시아 중국과의 이런 충돌은요 다른 이슈를 모두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라도 하나 제대로 민주당에게 타격이 될 만한 포인트를 잡아냈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헛방이었잖아요. 헛스윙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급하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게 계속해서 당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하는 거 마구잡이로 이제 손에 잡히는 거 뭐 다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스크래치를 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실효성 있는 유효타가 한 방도 없다. 오히려 지금 자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편에서 시청률이 떨어지면은 그 이슈 오래 못 가죠. 아마 바꿀 겁니다. 조만간. 근데 정말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 영향력이 미치는 중러 이 외교 문제 이거 분명히 좀 다뤄야 할 텐데 얘네들이 또 그런 얘기 잘 다루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것도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원내대표 경선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네. 원내대표는 잘 글쎄요. 그건 이제 당원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하는 거긴 한데 당원들에게 그 스트레스 미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원내대표 역할도 너무 커. 이번에는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역할이 좀 크죠. 기대치가. 당원들이 언제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가졌던 적이 언제 또 있었는가 할 정도로 관심이 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당원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김두관 의원님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김두관 의원님에 대한 조사에서 항상 그 김두관 의원님 가장 1위로 많이 나오고. 1위로 나와요? 네, 근데 압도적으로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오는데 저는 당원들이 왜 그렇게 바라보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김두관 의원이 그 전에 인지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엄청난 인지도를 가졌던 분인가.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인지도가 부각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 다른 분들보다는 대선 후보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막 그 60, 70% 가까이 70% 넘게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은 이 전반적으로 시각을 봤을 때 당원들이 보셨을 때는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심은 곧 당심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국심이라고 얘기할 것은 이제 국회 내 국회의원들의 그 마음도 아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고 당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당원들의 그 민심을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박광훈이 앞선다는 건 맞아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네. 그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요. 아닙니다. 어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 네, 아니에요. 박광훈 떨어집니까? 박광훈으로 단일화 막 이런 건 얘기. 지난번에 작년에 박광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통상 이제 원내대표 선거 보면은 전년도에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 해에 붙여주는 일들이 관행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좀 있죠. 예. 아니다. 제가 들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 들었던 분들은 박광훈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민주진보 시민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법사위 넘겨주는 과정 통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 저 법사위 넘겨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그때도 보면은 원내대표 탓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원내대표가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셨고 그것은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당대표가 그런 워딩을 언론에 노출을 했는데 원내대표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너무 가까운데요? 질색. 부끄럽구만.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입니다. 김두가이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요. 나는 장수고 걔는 그 병졸이라 카이. 나는 관을 2개 들고 왔어요. 그러나 내가 공천 컷오프를 당해서 양산에 출마를 못했어요. 김두가이 너 여기 와서 상인 고문할래? 내 잘려가지고 티오가 났어. 김기현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참. 자, 그럼 이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광훈 총사를 제대로 못해서 좀 엄한 지금 홍준표 내는 왜 건드려? 아픈 상처를 건드려. 엄한 홍준표 시장이 지금 그 지금 돌을 정광훈이 상인 고문한 쳐라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다 쳐먹으라 그래. 개자식들을 봤어. 아, 지금 화가 많이 오르셨어요, 지금. 지금 나를 칠 일이 아니거든, 지금. 홍준표 시장이. 내를 왜 쳐? 내가 30년 동안 이 당에서 은신하면 처음 봐요. 내가 상인 고문을 바이든 하나. 바이든 하나. 와. 네.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지십니까?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국민의힘의 지금 이 모습, 정강훈과 뭔가 제대로 손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아무래도 저는 그냥 정강훈이 지금은 본인의 어떤 자리를 전 목사라고 안 합니다. 정강훈 씨라고 하고요.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이제 그 당대표의 윤핵관, 그러니까 윤심만 살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최고위원이 5명 중에 2명이 안 나고 3명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어제 김행 패널리스트를 만나서 얘기 들었던 건데 처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랬대요. 가장 먼저 사고를 칠 사람이 장해찬으로 자기는 예상을 했다. 장해찬. 그들끼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가장 먼저 사고를 칠. 근데 지금은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난다. 그래요? 뭘 잘해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만큼 다른 최고위원들 그만큼 형편 없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거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저희끼리 하면 그 대기실에서 얘기한 건데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그 의원들과 그 외부의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각, 김기현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시각 다 쪼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윤핵관, 윤심만 그 사람들도 윤핵관, 윤심만 바라보는 사람들인데도 같은 윤심만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분분해요. 서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끝까지 총선 때까지 갈까?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럼 총선을 앞두고는 분명히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전에는 본인이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내부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 내부에서 또 많이 쪼개지는 갈라지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평가하는 것보다도 그냥 지켜보면은 그들끼리 치고받다가 쪽박 난다 보여집니다. 요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경호하는 부대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나라 팔아먹는 윤핵관들의 활약이 요즘엔 좀 뜸해. 그러니까 호위 부대가 잠잠한 느낌. 잠잠한 느낌. 앞으로도 잠잠할 겁니다. 그러네요. 한동훈도 조용하고. 왜 그래요? 왜냐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자기네들이 피볼 수 있으니까. 괜히 덤태기 수 이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 근본적인 이유겠습니다만은 더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는 4월 말에 한 번 더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국회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넘어올 기색이 안 보여요. 왜냐?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은요. 윤석열의 호위 부대 아주 정말 1차원적 호위 부대와 김건희의 그 직원들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김건희 씨 직원들은 지금 사진 좋은 거 내보내느라고 바빠요. 그 홍보를 통으로 코바나 콘텐츠에 외주를 맡긴 상황이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레드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님 그 인식은 잘못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홍준표? 아니 누가 나한테 그 질문을 해? 야, 너 잠비었다. 술 받아. 쓰잘데기 없이.
여보 그 다음 대사가 뭐였지? 아 영어로 연설문을 하라고? 레귤레이션, 노 레귤레이션. 반도체 노터치. 그렇지? 예. 네, 아니 왜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섬처럼 대통령실만 남아서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그 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 국회하고 당연히 상의해야 될 사안인데 깡그리 무시하고 지가 언론에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통상 이제 언론 특히 외신 인터뷰는요 정말 그 애드립까지 다 이제 질문안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 답을 다 준비한다고 실무들이 이것도 깡그리 무시된 것 같아요.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윤석열이 내가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면서 떠들어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된 거지. 이건 진짜 유사인에 이런 레토릭이 없어요. 네. 파병도 시행령으로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쯤 되면은 진짜 이제 그러면 우리 그 군인들이 지금 군에 간 군인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니 자꾸 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냐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뭔가 파병 느낌이 비슷하니까. 진짜 아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디 어떤 나라가 내전이 너무 심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좀 거기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네. 전쟁을 하러. 그거 결정하는 순간 난 이 정권 끝난다고 봅니다. 네. 싸워야지 그때는 진짜. 우리 아들의 생명을.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했던 기억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베트남 전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군인을 보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전쟁 때 도움받은 것도 있으니까 뭐 보답의 의미도 있고 개발의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보낸다고 하지만 지금은 왜 보내? 그러니까 그나마 보낼 이유가 뭐가 지금 있어?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하는 그 베트남 전쟁보다도 명분 없는 파병이 될 겁니다. 네. 분명히 그 화살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 인상민을 이겨라 코너 진행해 봤고요. 저희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정리하자면은 곧 정권은 끝납니다. 네.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2달 안에 끝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하루 쉬고. 네. 예. 내일은 저희가 쉬고요. 수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만나요. 안녕.